러시아 해군의 마지막 항공모함 쿠즈네초프급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단 한 척 남은 항공모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항공모함은 해상전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해상전투의 중심이 완전히 항공모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소련도 이에 발맞춰 항공모함들을 찍어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항공모함 전력들이 미국을 따라가기는 버거웠는데요. 미국 항공모함의 크기와 수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배 하나 만드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해군 특성상 항공모함과 같은 거대한 함정들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죠. 그래서 소련은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련은 이런 거대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제거하고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함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소련은 꾸역꾸역 항공모함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키예프급 항공모함을 만들며 항공모함에 대한 도전을 이어나갔죠. 그런데 일반적인 항공모함이 아닌 순양함에 억지로 활주로를 얹은 형태였습니다. 그래도 10기에서 20기 정도의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었고 배수량은 4만 톤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이런 키예프급을 4척 건조한 뒤 여기서 얻은 기술적 노하우로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키예프급은 미국에 비해 크기도 작았고 대등하게 비벼보려면 훨씬 큰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배수량이 10만 톤이 넘으며 전장이 333m에 달하는 니미츠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니미츠급의 견주기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항공모함을 건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의 니콜라예프 조선소에서 소련의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1985년 12월 6일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이 진수됩니다. 전장이 무려 305m나 되었으며 만재 배수량은 6만 1,400톤에 달했죠. 미국의 니미츠급보다는 작은 크기지만 대적해볼 만한 크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전 키예프급에서는 야코블레프 38을 사용했는데 이때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바로 함재기의 성능이었습니다. 야코블레프 38은 미국의 FA 호넷과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따라가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키예프급은 전장이 273.1m나 되었지만 비행 가파는 200m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체들을 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쿠즈네초프급은 활주로가 훨씬 길어졌습니다. 300m에 달하는 가판을 갖고 있었기에 더 좋은 함재기들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호이 27을 개량하여 수호이 33을 운용했는데 이는 미국의 함재기에 꿀리지 않는 스펙이었습니다. 함재기는 약 40기 정도 실을 수 있었으며 승조원은 1690명가량 탑승했습니다. 추진은 증기 터빈을 사용했죠. 그리고 니미츠급보다 크기가 작아 사출기라도 장착해 작은 크기를 보완하려고 했지만 소련의 사출기 기술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출기도 없이 스키점프대를 사용해야 했죠. 또 소련 아니랄까봐 미사일도 장착했습니다. 12대의 미사일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라니트 미사일이라는 625km 사정거리에 함대함 미사일이 있습니다. 192개의 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총 256발의 방공 미사일이 탑재되는데 스스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었죠. 함재기 없이도 상대 함정과 교전이 가능했으며 방어도 스스로 가능했습니다. 니미츠급에는 2개의 방공 램 미사일이 있는 것을 본다면 말도 안 되게 많은 미사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항모 전단을 꾸려 작전하는 미국과 달리 스스로 작전이 가능해야 했기에 이런 무장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니미츠급이 길이도 30m가량 더 길었으며 만재 배수량은 5만 톤가량 더 컸고 함재기는 50대가량 더 많이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 추진 기관이었기에 항속거리도 무한이었고 사출기도 장착되었기에 가판을 더 효율적으로 썼죠. 니미츠급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이전의 키예프급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정규 항모였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성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쿠즈네초프급은 당시 소련과 미국의 격차를 그대로 보여주는 산물이었고 11척이나 운용할 계획이 있는 미국과 한 척도 겨우 만든 소련은 차이가 너무나도 벌어졌죠. 그래도 소련은 이번 함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며 키예프급 항공 순양함도 4척이 이미 있었습니다. 쿠즈네초프급 1번함을 진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소련의 재정난이 너무 심각해 취역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건조되고 있는 2번함의 상태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1990년 12월 25일에 정식으로 소련 해군에 인도되어 취역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딱 1년 뒤 199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소련이 붕괴됩니다. 쿠즈네초프급은 소련의 마지막 발악이었고 소련이 미국을 대항하려는 마지막 의지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소련은 결국 미국의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과거 키예프급보다 훨씬 강력한 항공모함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제대로 운행도 못해본 것이었죠. 현재는 러시아가 쿠즈네초프급 1번함을 받아 현역으로 사용 중입니다. 당시 건조 중이던 2번함은 우크라이나 조선소에서 만들던 중이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갈라지며 우크라이나 소유로 들어갑니다.
러시아보다 더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우크라이나는 70% 정도 완성되었던 항공모함을 완공시킬 수가 없었고 결국 호텔로 만들어버리겠다던 중국에 팔아넘깁니다. 2001년 중국에 팔려나갔지만 10년쯤 지나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으로 탄생했습니다. 중국이 거짓말을 치고 가져간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쿠즈네초프급은 두 척이 현역으로 활동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쿠즈네초프급과 키예프급을 운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항공모함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있고 언젠가는 미국과 같은 항공모함 함대를 꾸려 대항을 누비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련의 마지막 항공모함 쿠즈네초프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